남녀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재미있는 게임을 먼저 시작할게요. 첫 번째 게임은 틀린 그림 찾기예요. 틀린 그림 찾기인데 난이도가 하예요. 하. 굉장히 쉬워요. 우리 아이들도 둘째, 셋째도 찾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거의 스피드전이라고 봐요. 자, 틀린 그림. 우와, 진짜 맞아? 그럼 여기 앞에 있는 집, 아니, 여기. 맞아, 제일 먼저 던들어, 제일 먼저. 저 뚜러뽕이랑 네. 왕관이랑 네. 좀 펭귄이요. 펭귄. 맞습니다. 무섭네요, 정말. 집중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인데요. 자, 두 번째는 조금 어려워요. 아니, 좀 많이 어려워요. 아니. 절대 못 찾았어, 아직. 자, 우리 저 친구. 일단 저 팔에 N. 그렇습니다. 예. 그 걸레 아래가 조금 좀. 오, 맞아요. 혹시 밑에 저 오른쪽은 일자인데 왼쪽은 약간 위로 올라가 있어요. 정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뭔가 이 찜찜한 느낌은 뭐지? 세 개 다 한 친구만 손 드세요. 칼 손잡이 색깔. 그렇죠. 얼굴 옆에 눈 옆에 있는 네. 그 나온 털. 요거 허리띠 색깔. 허리띠 색깔? 땡! 자, 두 번째. 저기 다리랑요. 다리 어떻게? 다리 약간 한쪽은 좀 블록 튀어나와 있고 한쪽은 좀 들어가 있고. 범이랑 그다음에 얼굴 쪽 옆에. 맞습니다. 오늘 너무 아까웠어. 지금 이 텐션 그대로 이 시간 끝까지 잘 마무리합시다. 알았죠? 자, 그 다음이에요. 이거는 양옆에 있는 친구와 둘씩 짝지어 보세요. 사진이 있어요. 여자와 남자의 결혼식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맞아요. 자,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자, 여기 누구야? 어디야? 자, 지금 여기 좋아. 지금 여기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요. 정확히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다 찾는 조에게는 조 말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반 전체에 선생님이 치킨을 쏠 거예요. 진짜. 근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우선 종이 지금 2명씩 짝 지었죠? 2명씩 또는 3명씩 짝 지었죠?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 내가 아는 거 또는 내가 알 것 같은 거를 다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정답 확인을 먼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지금 촉박하네요. 그래서 우선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들을 하고, 왜냐면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조할 건데 나의 양심을 따라서 내가 들으면서 추가한 내용을 해서 정답!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쵸? 선생님이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짝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자, 제자리에 한번 앉아볼까? 지금 너무 대놓고 뒤로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앞에 보고 앉아주세요. 바른 자세로 예쁘게. 와, 진짜 수업 분위기, 집중력, 이 치킨을 향한 열망. 나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자, 이 아기의 성별은 뭘까요? 남자, 여자?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아기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정해져 있는 건 확실하죠? 네, 왜냐면 특별한 암호가 있기 때문인데요. 성형색체? 적은 사람 있어요.
적은 사람 1번 문제 맞추신 거예요. 좋아요. 지금 적은 사람 방금 한 번 동그라미 하죠. 동그라미. 자, 성염색체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우선 여자친구들은 X, 이게 지금 XX, 우리는 2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죠. 자, 이 XX라는 성염색체는 너는 여자야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염색체예요. 그리고 남자의 암호는 XY. 이 XY는 너는 남자야 라고 알려주는 우리 몸 안에 암호예요. 하나님이 심겨두신 거예요. 왜 심겨두셨을까요? 자, 지금 이게 그 관찰한 거, 실제로 찍은 건데요. 염색체를 이렇게 왼쪽에처럼 그냥 무작위로 찍은 거를 오른쪽에 정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23개의 염색체가 있죠. 1번부터 22번까지는 상동 염색체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의 큰 저기가 없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이 23번째 염색체, 이거는 XX 또는 XY. 우리가 다 배웠죠? 지금 여러분 똑똑하다고 선생님 믿고 바로 응용 문제 내볼게요. 이 가정의 자녀들의 성별을 맞춰보는 거예요. 우선 남자의 아까 암호가 뭐라고 했죠? XY. 그렇지. 그러면 여자는? 그렇지. 그러면 X제곱 아니고요. 자, XXXY가 결혼을 했어요. 우선 엄마의 염색체 하나, X가 갑니다. 그리고 아빠의 염색체 중에 X가 왔어요. 이 안겨있는 아기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 너무 잘해. 자, 두 번째 친구. 엄마의 X와 아빠의 Y가 왔어요. 이 친구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예요. 너무 똑똑해. 맞아요. 이 염색체는요, 두 번째 퀴즈예요. 이 남녀의 암호는 언제 결정될까요? 맞아요. 뱃속에서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1번 막 수정됐을 때, 아직 그 세포 분열이 안 일어났을 때입니다. 2번 세포 분열이 되어서 하나의 아기 모양이 나오죠. 이제 중추신경계와 심장이 생긴 2번. 자, 3번 이제 팔, 다리, 눈까지 있는 배아기 중기요. 그리고 태아기에 들어서는 4번. 4번은 이제 바깥 생식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때예요. 자, 5번 이제 막 바깥으로 나와도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 출생하고 나서. 1, 2, 3, 4, 5, 6번 중에 이 암호가 정해지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저 까만색 옷 입은 여학생 친구. 1번이요. 1번? 알았어. 손 내려봐. 자,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손 내리시고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6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정답은 놀랍게도 1번이에요. 와,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최고. 1번이라고 대답 바로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 1번은 보세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되는 순간 엄마의 나팔관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정자가 난자의 이 올챙이들 보이죠? 이 정자들이 딱 와서 수정되는 순간, 그리고 이 나팔관을 따라서 가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쭉쭉쭉쭉 해서 한 7일, 8일, 5일, 6일, 7일, 8일 이때쯤에 자궁에 착상을 해요. 그때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수정은 아직 임신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 여잔지 남잔지 그 암호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변하지 않는 특별 암호. 남자와 여자의 이 암호는요, 태어나기 전 아까 수정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조금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한번 응용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유전자는 몇 개일까요? 자, 이론대로라면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를
23개씩 23개씩 23쌍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정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유전자만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23개가 과학적으로 그래야 될만해. 그지? 그런데 실제로요. 그 찾아보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유명한 아시죠? 거기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스페인에 보관하고 있던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 얼굴을 덮었다고 믿고 있는 세마포 수건이에요. 지금 이 피자국이 예수님의 얼굴의 피 그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DNA 검사를 한 거예요. 했더니 DNA가 나왔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건 가짜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연구 결과 진짜 DNA가 추출이 됐고 거기에서 유전자가 23개가 나왔더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진짜인지 모른지 그 논란들이 있으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남녀의 차이 이제 정답 공개합니다. 이거 다 맞춰야 돼요. 진짜로? 자요, 첫 번째 뇌의 구조 6,500개 유전자. 자, 세 번째 요도가 달라요. 아 진짜? 호르몬 달라요. 골격 다르고요. 머리카락이 달라요. 남자의 머리카락은 뻣뻣하고요. 여자는 머리카락은 부드러워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근육량이 남자는 근육량이 많고 여자는 근육량이 적어요. 우리 성염색제 다른 거 했죠? 자, 고환 난소.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알아볼게요. 우선 호르몬 차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호르몬, 대표하는 호르몬은요. 남자 대표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에요. 자, 이 특징 중에 하나가 테스토스테론은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어요. 나대고 싶게 만들어요. 지금 의도한 건 아닌데 이쪽에서 엄청 막 이러죠? 지금 여기가 지금 중학생이죠? 여기가 고등학생이죠? 맞아요? 여기가 테스토스테론이 훨씬 더 왕성한 거예요.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지금 움직이고 싶고 뛰고 싶고 자, 그리고 근육과 뼈를 성장시키고 막 순발력 빠르게 하는 게 다 테스토스테론이에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은요 자신감을 갖게 하고요 골밀도 증가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는 남자의 뼈가 훨씬 더 골밀도가 높아서 튼튼합니다. 여자분들 나중에 뭐라 그러죠 그거? 골다공증. 네, 골다공증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남자친구들이 집중력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의 호르몬이 그 역할이 있거든요. 자, 이게 그런 데 있잖아요. 방금 선생님 테스토스테론이 집중력을 높이니까 이랬죠? 왜냐면 테스토스테론이 나대고 싶은 산만한 그런 게 있는데 집중력까지 높게 하니까 오해가 있는 건데 우리 남자친구들이 마음 먹잖아요. 여자친구들보다 정말 폭발적으로 성취를 이뤄냅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 그리고 체지방 감소. 그래서 남자친구들 보면 별거 안 해도 근육이 붙어요. 보여 있어요. 자, 그리고 여자의 대표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에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자 남자 둘 다 에스트로겐도 있고 테스토스테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함량의 그 비율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에스트로겐은 임신을 하게 만들고요. 출산을 할 수 있게 몸을 만들고요. 그리고 몸이 부드러워요. 몸이 부드럽게 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지방량이에요. 그래서 왜 지방량이 많아요? 선생님 똑같이 먹어도 왜 저는 이렇게 몸이 둥글둥글하고 뱃살이 나와요? 왜 엉덩이가 살이 더 많이 붙어요? 남자애들보다?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건데 우리 뱃속에 나중에 임신하면 자궁이 여기 있거든요. 자궁이 요만해요. 요만한 게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임신하잖아요. 내가 임신인 거를 인지하고 못하는 상태예요. 선생님 실제 경험이야. 임신인 걸 몰랐어.
몰랐는데 선생님 지금은 이렇지만 옛날엔 되게 말랐었어요. 저희 딸내미처럼. 되게 말랐었는데 선생님이 다른 데는 살이 맞아. 다른 데 살이 빠지는 거예요. 더 말라는 거예요. 근데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언제였냐면 아기가 이제 막 수정해가지고 한 5일? 3일? 그러니까 사실 임신인지 전혀 몰랐을 텐데 이상하게 다른데 팔 같은 데는 살이 빠지는데 뱃살이 더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거든요. 며칠 뒤에 그러고 검사를 했는데 임신인 걸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내 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지방을 옮겨요. 임신을 하면. 그래서 이 아기가 있는 자궁 쪽으로 배로 다 몰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임신해서 아기가요 요만해요. 처음에 요만해. 근데 요만한데 배는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아기 보호하려고. 신기하죠. 그리고 몸이 더 곡선처럼 변하고요. 더욱더 아름다운 여자가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뼈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좁은 게 남자 골반이고요. 넓은 게 여자 골반이에요. 남자 골반에서는 절대로 출산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뼈가 부서진대요. 근데 여자의 골반에서는요. 아기가 나올 수 있게 충분히 이게 나중에 더 그리고 그 아까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출산할 때 임신했을 때 최고치에 이르거든요. 그러면 이 뼈가 부드러워져요. 왜? 아기가 나올 때 뼈가 늘어나거든요. 그 딱딱한 뼈가.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 뾰족한 거. 이게 자세히 보시면 남자친구들은 더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여자는 더 뒤로 바깥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미 태어날 때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골격도 보세요. 남자가 키가 더 크고요. 비율이 봤을 때 다리가 더 깁니다. 비율로 봤을 때 여자친구보다 남자가 더 얼굴이 작아요. 비율로요, 비율로. 자, 그리고 골반, 허벅지 보세요. 남자는 거의 일자죠. 여자는 이렇게. 예,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요, 실제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사체가 다 부패해서 뼈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뼈만 딱 봤을 때 이 사체가, 이 피해자가 여잔지 남잔지를 법의학자는 보는 순간 알 수 있어요. 뼈가 너무 다르거든요. 자, 뿐만이 아니고요. 뇌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남성의 뇌는요. 좌뇌는 좌뇌끼리, 우뇌는 우뇌끼리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여자의 뇌는요.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고요. 공감 능력이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자친구는 네가 이래서 이런 기분이 들었겠네. 그래서 속상했겠구나. 감정 공감 먼저 하고 그래서 이런 색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게 되는데 남자친구는요. 딱 들으면 그건 네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자, 그리고 눈의 차이가 있는데요. 남자는 M세포가 더 발달이 돼 있고 여자는 P세포가 더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M세포는 눈의 망막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스피디한 거, 빠르게 움직이는 거, 속도감 있는 거 이런 거를 잘 캐치하는 망막의 세포고요. P세포는 색감, 그리고 질감 이런 걸 확인하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여자들이 더 많고요. 남자들이 운동을 더 잘하고 어릴 때부터 장난감 보세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여자애들은 뭔가 포근하고 따뜻하고 색깔 이렇게 화려하거나 아니면 색깔 따뜻한 느낌의 인형을 갖고 노는 거 좋아하고요. 남자 친구들은 슝! 뭐 밖에 차만 지나가면 기차 막 비행기 보면 난리 납니다. 막 이러면서 정말 신기해요. 똑같이 나왔는데 여자애들은 그러는데 제 막내가 아들이거든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비행기! 자동차! 맨날 보는 자동차인데 그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 놀라운 연구 결과죠. 여성 관계가 더 독하대요. 너무 웃긴 건 여자의 관계가 더 독한데요. 양은 남자가 더 많아요. 근데
질이 여자가 훨씬 독해요. 왜냐면 그 안에 수, 황, 화는, 화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더 많은데 여자가 방귀를 낄 때마다 25마리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는 방광을 낄 때마다 햄스터 25마리씩은 기본으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잠깐 너무 슬퍼하지, 우리 여학생 친구들 슬퍼하지 마세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잠깐만 내 얘기 좀만 들어봐줘. 여러분, 우리 방구 껴서 방구 냄새 너무 독하면 아씨 뭐 이러잖아요. 근데 방구 냄새 맡아서 죽었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근데 쥐는 죽어요. 그러면 쥐를 25마리나, 그것도 하루에, 하루 전체도 아니고 한 번 낄 때 25마리가 죽을 정도로 독한 방구가 나오는데, 아니 방구기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해가 없을까요? 너무 독하죠? 자, 그런데요, 놀랍게 보세요. 방귀 냄새는 약이 됩니다. 자, 방귀 냄새는 암과 뇌졸중, 심장질환, 치매 등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왜 그러냐면요. 아까 그 독성물질인 황화수소가 체내의 세포를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작용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려고 일부러 연구팀은 이 황화수소의 생성을 도와주는 새로운 화합물을 열심히 공부한 과학자들이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면 심장마비, 당뇨병, 관절염, 치매 등 각종 질병 치료의 관건이 이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독한 방구를 맡으면 맡을수록 여러분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반 친구들 중에서 누가 방구를 끼면 아씨 누구야 하지 말고 친구야 고마워 하고 다 같이 마음속 깊이 뱃속까지 흡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건강에 좋고 심지어 미래에는 각종 질병의 치료에 사용될 것이다. 선생님이 이 기사를 보고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줘요. 방구 하나도 남자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성경은 정말 무호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방구의 독성 물질이 여자에게 더 많을 이유가 없겠죠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성차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의학에서 이제 이 성차의학은 사실 많이 오래된 역사가 오래되진 않는데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연구를 했더니 여자랑 남자랑 이 정도로 의학적으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여자와 남자에게 쓰는 약과 처방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요. 치매 있잖아요. 치매의 원인이요. 여자는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살찌는 병 이런 병일수록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웃기죠? 남자는 저체중일수록 치매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자, 그리고 암 치료도 남자 여자에 따라서 다르게 치료해야 되고요. 뇌종양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약이어도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정도와 부작용의 가지수가 워낙에 다르다고 하네요. 또한 알코올에 대한 건강도 영향이 남녀가 다른데요. 여성은 기본적으로 남성보다 알코올에 상당히 취약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양을 마셔도 여성한테 알코올 독성이 더 많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뿐만 아니고 알코올은 보통 지방에 축적이 되게 되는데 아까 여자가 더 지방량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 몸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알코올이 축적되는 시간이 더 긴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양의 술을 마셨을 때 여자는 더 빨리 알코올 중독 환자가 된다고 합니다. 소화 불량도 여성이 남자보다 1.5배 많고요. 유전자 6,500개가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이 유전자는 모두 남녀의 차이를 결정하는 유전자였다고 해요. 또 기타적으로 폐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같은 눈이어도 남자는 백내장이 더 많고요. 여자는 안구 건조증이 더 많고요.
아까 뭐 뼈목에 더 많이 가는 간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간이식을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몸무게고 똑같은 키여도 여자와 남자인 거에 따라서 간을 받고 안 받고가 차이가 날 수가 있대요. 왜냐면 간 사이즈가 달라서. 신기하죠. 그리고 유일하게 여자만 할 수 있는 거 임신과 출산입니다. 저는 남자가 제일 미안한 게 이 임신과 출산을 못 해본다는 거예요. 여자친구들 임신하는 거, 출산하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겁먹는 친구들 있어요? 겁먹을 거 아니고요. 진짜 임신과 출산은 여자들에게 허락된 정말 축복이에요. 이거 선생님이 정말 자신하고 말할 수 있어요. 선생님 3명의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임신을 할 때마다 진짜 예뻐지고요. 왜냐면 에스트로겐이 충만하거든요. 그리고 임신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아기를 품 안에 입고 있을 때 그 아이의 태동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가장 인생에서 황홀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 아기가 뱃속에서 꼬물꼬물.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뚱뚱하지 않은 임산부면, 그러니까 마른 임산부 같은 경우에 아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손자국도 나요. 애가 이렇게 하면은 이 자국이 나고요. 이렇게 하면 발자국이 나는데 남자들 몰라요. 그래서 여자친구들은 대부분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이 존재를 너무나 느끼기 때문에 모성애가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들은요, 엄마가 부인이 임신을 해도 별로 부성애가 안 생기다가 아기가 태어나야 그때부터 부성애라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육아는 어떻습니까? 엄마만 할 수 있나요? 아빠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매 최초에 맞추죠.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여자를 태어나서 처음 보는 그 존재를 보고 아담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이 존재가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있고요. 하나님은 이들을 여자의 손을 이끌어서 남자에게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중매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은 감탄하면서 고백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아담, 여러분의 하와는 누구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누군진 몰라도. 그 아담, 그 하와를 지금부터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훌륭한 아담을 만나도록, 훌륭한 하와를 만나도록, 나 또한 훌륭한 아담이 훌륭한 하와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테스토스테론이 여자든 남자든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자꾸 누군가가 좋아지게 되고 두근거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임신과 출산, 결혼하기 위해서 내 몸이 점점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연애는요, 국립국어원에서 정의하는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서로 좋아해서 사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서.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연애는요 하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정말 좋아서 했는데 만나고 나면은 그 근본이 성적인 이끌림이기 때문에, 시작이 성적인 이끌림이기 때문에 만나면 손을 잡고 싶고요, 안아보고 싶고요, 뽀뽀하고 싶어요. 그 이상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청소년기에 특히 청소년기는 더 그렇습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호르몬들이 막 왕성할 때고요. 충동성이 훨씬 더 셀 때예요. 그래서 한번 그 비탈길에서 공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침없이 F는 MA 맞나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거침없이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연애는 시작하는 동시에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팀이 있었어요. 실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어요. 장기적으로 낭만적인 삶의 만족도를 이제 연구를 했더니 청소년기에 이성 간의 연애 시간을 보낸 청소년보다 동성 친구와의 우정에 시간을 투자한 청소년이 성인이 됐을 때 훨씬 더 성공적인 이성 교제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간관계를 더 잘 맺더라. 즉, 이거 선생님이 말하는 거 여기서 그 연구팀에서 낸 결론이에요. 결혼할 수 없는 시기인 청소년 시기를 연애로 보낸 청소년보다 같은 성별의 친구와 우정 어린 관계를 유지하며 쌓는 인간관계 기술, 영어로는 더 표현이 좋은데요. Social Development Task예요. 이때 사회적으로 해내야 되는 기술이에요. 수행 과제예요. 그거를 해내면 안정감, 친밀감, 소통 능력 등 자기의 자산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그리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시기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놀랍지 않아요? 나는 모태솔로야 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되게 찌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애보다 우정이라고 결론이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험성은 성적인 위험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우리 뇌에는요, 이 전두엽이 있는데요. 전두엽은 뇌가 6세만 돼도요. 우리 6세만 돼도요. 성인 뇌의 9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요. 13세가 되면 뇌의 크기가 성인의 크기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킹은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남자는 30세, 여자는 25세까지 뇌가 발달을 합니다. 그렇게 전두엽의 마지막까지 하는데 전두엽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전두엽은 지연보상, 이게 굉장히 고급적인 기술인데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멈추고 하기 싫은 걸 함으로써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게 바로 전두엽의 발달이에요. 근데 이 전두엽이 잘 발달하면 충동성을 자제시킬 수 있고요. 굉장히 이렇게 인품이 훌륭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가장 늦게 발달하는 게 전두엽이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데 아까 그 호르몬처럼 충동성은 엄청나게 되어 있고 전두엽은 완전히 아직 발달이 안 된 애기.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연애를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공이 굴러 떨어지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테스토스테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애 끝에 미숙한 대응입니다. 가장 힘든 게 연구를 했더니요. 청소년기에 우울증 그리고 자살 시도하는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더니 가장 큰 원인이 연애 후에 헤어짐이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연애는 위험한 거예요. 연애를 해서 결혼하면 되지? 여러분 지금 법적인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맞나요? 아니죠. 나도 아니고 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건 다 같이 파멸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연애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연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할 배우자를, 이 사람이 내 배우자가 맞나? 그리고 그 사람의 분별이 끝나면 바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플러스, 자, 중요한 얘기인데요. 너희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얘기 혹시 많이 들어봤죠? 소가 한 쌍이 같이 이렇게 등에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요. 근데 이게 결혼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가 한 팀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 사귀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영만 존재합니다. 성령, 그리고 성령이 아닌 것은 다 악한 영이에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단이고 마귀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다 사단과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영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내 아버지 하나님, 제 아버지 사돈시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사탄과 사돈 맺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결혼한 다음에 구원받게 하면 되죠. 그런 오만한 생각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거를 우리 청소년식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방금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는 것, 그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암호를 감사하는 우리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